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직접 브리핑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해외 순방 다녀와서 성과를 설명한 자리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번 브리핑의 핵심은 단순히 누구를 만났고 어느 나라를 방문했고 어떤 회의에 참석했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첫 대형 외교 무대에서 어떤 국가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어디에 두겠다고 선언했는지입니다. 이번 일정은 6월 9일부터 18일까지 이어졌습니다. 벨기에와 유럽연합을 방문했고 이탈리아와 교황청을 찾았고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꽤 큰 외교 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제무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방향을 설명하고 주요국 정상들과 관계를 다시 세팅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사진이 아닙니다. 누구와 악수했느냐, 몇 분 동안 만났느냐, 어느 자리에 앉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반복했느냐입니다. 정치는 말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복되는 단어와 장면으로 방향을 만듭니다. 이번 브리핑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단어는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과 책임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나라가 잘했다, 인정받았다 이런 자화자찬만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 말 안에는 하나의 프레임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 현안에 참여하고 책임지는 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브리핑은 외교 성과 보고이면서 동시에 새 정부의 국가 이미지 선언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외교를 이야기할 때 주로 안보, 동맹, 수출, 정상회담 성과를 따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 정세에서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보는 경제와 연결되고, 경제는 공급망과 연결되고, 공급망은 기술 패권과 연결되고, 기술 패권은 다시 외교 관계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G7 같은 자리는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닙니다. 각 나라가 앞으로 어떤 편에 서고 어떤 규칙을 만들고 어떤 산업을 키울지 방향을 정하는 무대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흐름도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파트너십 구축, 국제연대 재건, 불균형 해소. 이 세 가지는 말은 부드럽지만 실제 의미는 꽤 큽니다. 파트너십 구축은 혼자 버티는 시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제연대 재건은 지금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불균형 해소는 강대국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구조에서 중견국의 역할을 키우겠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가 외교를 단순한 의전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실용 외교로 포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념보다 실익, 구호보다 성과, 진영보다 국익이라는 메시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국내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정부 초반에는 보통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는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미지입니다. 또 하나는 전 정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차별화입니다. 이번 브리핑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노린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춘추관에서 순방 결과를 설명했다는 것도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직접 보고한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해외에서 무엇을 했는지, 왜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정치에서 직접 설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간 해석을 줄이고 정부가 원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KTV 국민방송과 KTV 이매진, 이재명 TV의 역할도 갈립니다. KTV 국민방송은 정부 공식 발표를 전달합니다. KTV 이매진은 대통령 행보와 현장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재명 TV는 대통령 개인의 메시지와 직접 소통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델리민주는 여당의 정치적 프레임을 잡습니다. NATV 국회방송은 이 메시지가 국회에서 어떻게 부딪히는지 보여주는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슈를 제대로 보려면 한 채널만 보면 부족합니다. 정부는 외교 성과를 말하고 대통령 채널은 직접 소통을 보여주고 여당은 국익과 민생 프레임으로 연결하려 하고 국회에서는 야당이 성과 검증과 책임론을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정치 뉴스는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됩니다. 순방은 끝났지만 순방의 정치적 해석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앞으로 국회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순방으로 실제 얻은 경제적 성과가 무엇이냐?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역할이 얼마나 커졌느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환담이나 주요국 정상과의 만남이 실제 외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유럽연합과의 협력이 우리 기업, 수출, 공급망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교황청 방문이나 평화 메시지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이어질 겁니다. 여기서 여야의 관점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대한민국 위상 확대, 국익 외교, 실용 외교를 강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야당은 실제 성과가 무엇인지, 경제적 결과가 있는지, 보여주기식 외교는 아닌지 따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브리핑을 볼 때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첫 대형 외교 무대 이후 어떤 프레임을 만들었고
야당은 그 프레임을 어디서 공격할 것인가? 정치는 결국 프레임 싸움입니다. 정부가 이번 순방을 대한민국 위상 상승으로 설명하면 야당은 구체적 성과를 물을 겁니다. 정부가 국제연대를 말하면 야당은 실제 국익을 물을 겁니다. 정부가 책임 있는 중견국을 말하면 야당은 국내 민생부터 챙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교 뉴스는 단순한 외교 뉴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내 정치 쟁점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민생과 경제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정상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보다 그래서 내 삶에 뭐가 달라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수출이 늘어나는지,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얻는지, 물가와 에너지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청년 일자리나 첨단 산업 투자와 연결되는지, 한반도 평화와 안보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 결국 정치의 최종 평가는 이미지가 아니라 생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 순방을 성공적인 외교 무대로 설명하려면 앞으로 후속 조치가 중요합니다. 정상회담 사진보다 중요한 건 합의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공동성명보다 중요한 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결과입니다. 국제회의 발언보다 중요한 건 국내 산업과 민생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입니다. 이번 브리핑은 시작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순방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과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주변부에 머무는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현안에서 역할을 하는 나라로 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봐야 합니다. 그 말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 국회에서 어떤 검증을 받는지, 여당이 이 프레임을 어떻게 확장하는지, 야당이 어디를 공격하는지, 그리고 국민이 이 외교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지, 이 네 가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브리핑의 핵심은 단순히 유럽 순방을 잘 다녀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첫 대형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국내 정치와 국정 운영의 방향으로 어떻게 연결하려 하는지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성과를 말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국회가 검증하는 단계가 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국민이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정치 뉴스는 발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발언이 어떤 프레임을 만들고 누가 그 프레임을 밀고 누가 그 프레임을 깨려 하는지 봐야 합니다. 이번 유럽 G7 순방 브리핑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외교 성과 보고입니다. 하지만 안으로는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보여주는 첫 번째 큰 장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말한 대한민국의 위상과 책임감이 실제 정책, 국회 논의, 민생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 지점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